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가이드를 튜닝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맥스에 가이드를 사용을 할 때 트랜섬을 페달 자리에 놓고 페달 대신 가이드를 연결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쓰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죠.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렇게 쓰는데 불편함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80A짜리 파워뱅크를 쓸 때 가끔 모자랄 때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틀 정도 사용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뒤에다가 설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 설치할 때 예전 3, 4년 전 영상을 보면 뒤에다 설치해서 헤드 부분을 없애고 깔끔하게 없애고, 그리고 러더랑 방향 전환이 잘 같이 되고 그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트랜섬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 가이드 자체를 손상을 안 시키고 그대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쓸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앞에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뒤에 앞에를 왔다 갔다 쓸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 빼서 가져갔을 때 또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서 가이드 자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걸 갖다 좀 액세서리 좀 붙이고 손재주가 있으신 분은 더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겠죠. 좋게. 그렇지만 저는 그냥 자작으로 선을 연결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전부터 오래전에 카약 하셨던 분들, 패들 카약 쓰시던 분들도 많이 해서 쓰던 방법이에요. 새로운 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다 하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아마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셔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임시로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선반에다가 카약을 올려놔서 기본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뒤에다가 가이드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보십시오. 프롭은 다시 원위치 시켰고, 가이드를 손상을 전혀 안 시키고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원래는 깔끔하게 하려면 요 머리 부분을 없애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따갈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데 쓸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빼서 또 앞에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섬, 마운드 트랜섬은 어떻게 되어 있냐? 트랜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맥스에는 슬레이어 시리즈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체결할 수가 되어 있는데, 이 트랜섬을 카야카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곡을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드시는 분이 이거 만드는 가격하고 사는 가격하고 한 3, 4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어진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사용하던 앞에다 쓰는 트랜섬입니다. 앞에다 쓸 수 있는 트랜섬은 여기 있고, 뒤에 있는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전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변형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쓰느냐? 이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뜯어보면 이쪽에서 국화도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가 얻어서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 손잡이에서 선을 따도 되고 여기에서 따도 됩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시면 이쪽 볼륨으로 가는 선이 3선이 있습니다. 그 3선이 볼륨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에 보면은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큰 게 있고, 여기 작은 볼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뜯으면 뒤로 선이 3개가 가 있어요. 그 선 3개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 선 3개를 연결을 해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뺐습니다. 선을 3가닥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 컨트롤 박스가 있어야겠죠? 컨트롤 박스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박스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크기를 비교해 드리면 제 손하고 보시면 알죠? 손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손가락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이박스에 만들어서 여기다 볼륨을 놓고, 그리고 여기는 방수 케이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썼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자, 중간에 가면 이게 따까닥하고 걸립니다. 이걸 뜯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링에 볼 베어링이 있고 뒤에 스프링이 있어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홈이 있어요. 그래서 또르르 밀다 홈에 가면 따까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응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다 나사를 놓고, 여기다가 볼륨을 해서 중간에 배터리가 나갔어요. 촬영하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따까닥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감각을 한다고 그래요. 가운데 오면 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앞에를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걸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나사 하나 받고 여기다 타이랩을 했습니다. 센터에.
그래서 여기다 조금 톡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제가 오면 여기에 딱딱 걸립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중립에 서 있죠. 그리고 후진으로 가려고 넘어가면 약간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또 올 때 여기서 걸리고. 근데 후진은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오긴 넘어. 근데 이쪽은 좀 힘들게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편하죠.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여기서 딱 걸리니까 센터에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뒤에 보면 이렇게 마운트를 했습니다. 해갖고 요거 막 시중에 많이 팔죠. 파는 마운트를 해서 스코티 마운트를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걸 락 걸어주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하는 걸. 자, 여기서 연결을 할 때는 자, 요거를 빼고 요 방수 케이스니까 방수 케이스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낄 때 맨날 헤매요. 그러니까 헤매지 마시고 새벽에 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기 보면은 지금 까맣게 손을 해놨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까맣게 매직으로 고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이게 위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흔들면 이게 잘 끼워지거든요. 헤매지 않고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시고 자 지금 보면 돌지는 않죠. 이게 양쪽이 다 됩니다. 자 제가 양쪽에서 앞뒤로 쓸 수 있게 했다는 게 자 여기서 지금 돌려볼게요. 이 손잡이를 돌려도 동작을 합니다. 얘가 전진 후진 동작을 하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항상 중립에 놓으면 돼요. 중립에 놓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 볼륨을 돌리면 자 보세요. 이 볼륨을 돌리면 어디 도나? 보이나? 자 보이는 거 돌리죠. 그리고 지금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씁니다. 자 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쓰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올리고 내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가이드 락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선을 하나 연결을 했고, 그리고 가이드를 숙일 수 있게끔 하는 선을 2개를 연결했습니다. 이걸 하나로 해서 여기다 고리를 해갖고 당겨지면서 힘을 받아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적당한 각도에서 얘를 놔줘야 되거든요. 놔서 락을 딱가닥 걸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선을 2개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걸 하냐 하면요.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한쪽 선은 이 가이드 락 그 틸팅하는 락을 해주는 거고요. 하나는 가이드 올리는 선이에요. 그래서 할 때 한쪽 손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놔뒀어요. 한쪽으로 락을 풀어주고 가이드를 한쪽 손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죠. 쓴 상태에서 이걸 놔주면 따까닥 하고 걸리겠죠. 그러면 랜딩할 때 이렇게 하고 물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끌고 갈 때 이 부분이 더 달 것 같으면 그때는 이렇게 더 세워주면 되죠. 그냥 물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세워줘도 충분히 되죠. 물 속에 가서 가이드를 내릴 때는 훨씬 더 쉽죠. 요 락 시킨 것만 살짝 당기고 살살 내려주면 따까닥 하고 걸리죠. 이 선만 뒤에 지른 심에 엉키지만 않게. 그러니까 짐을 다 싣고 나서 런칭하기 전에 한번 요 손만 봐주면 됩니다. 이렇게 당기고 한번 쭉 당겨주고 놓으면 돼요. 그럼 따까닥 걸리죠. 내려갈 때는 이거 살짝만 당겨주고 살짝만 꽝 하기만 안 돼요. 근데 물에서는 사실 물에 저항이 있어서 이것만 당겨도 이게 꽝 하고 안 내려갑니다. 물에 저항이 있어서 천천히 내려가더라. 방향전화는 예전에 제 거 보면은 여기에다가 링을 해서 이거를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요. 날개를 만들어서 이 날개 양쪽 끝에다가 양쪽 끝에다가 러더선에 연장을 해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러더를 움직이면 이 헤드가 움직이게 돼요. 좌우로. 그래서 러더로 방향을 조절을 하면 이 가이드 자체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이걸 또 앞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 또 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는 고정입니다. 가이드는 고정이고 방향 전환은 오직 러더로만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 헤드를 움직일 때는 선회가 굉장히 빠르고 회전 방향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가이드는 러더로만 움직이면 조금 회전할 때 반경이 크긴 합니다. 근데 앞에다 놓고 할 때도 러더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방향이 느리면 국가도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전 방향이 넓으니까 저 러더를 본덕스 확장 러더로 바꿔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요. 방향 전환이 느리면 너무 크게 되고 더디면 헤드를 예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했던 것처럼 헤드를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튜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불편함 없이 그냥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